홍삼에 약을 타는 손, 그 손, 내가 키웠다. 새벽 4시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낡은 빌라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2층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엔 슬리퍼 한 짝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78살 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에 녹음기를 쥔 채 경찰 앞에 섰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을 노린 추락사 위장 계획, 홍삼병에 섞인 약물, 가짜 요양원 납치 시도,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의 블랙박스, 택배 기사의 드론 영상, 그리고 민간 조사 보조원들의 헌신, 이웃들이 함께 만든 증거들이 범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할머니가 이웃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한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정순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23분. 서울 외곽 낡은 빌라 골목에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섰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골목벽을 번갈아 비추는데 그 빛이 닿을 때마다 벽에 금이 간 페인트와 녹슨 철제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2층 창문 하나가 활짝 열려 있었고 창틀은 안쪽에서 누군가 힘으로 밀어낸 듯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금속 걸쇠 하나와 낡은 꽃무늬 슬리퍼 한 짝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철제 계단이 발소리마다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2층 복도 끝 벽에 기댄 채 떨고 있는 78살의 정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었죠. 경찰이 다가오자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세요. 전부 녹음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3억은 확실해. 추락사로 처리하면 의심 안 받아.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창문에서 밀면 돼. 한 번에 끝나. 정순의 며느리 미란과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요양원 위임장, 그리고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층 분식집 앞,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팔짱을 낀 62살 양옥자가 셔터를 반쯤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불빛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새벽 2시쯤 검은 승용차가 이 골목에 서 있던 걸 봤습니다. 그때마다 2층 창문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 옥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뭐가 있었습니까?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2층 창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고. 홍삼병을 들고 다가왔고 주사기도 보였다고. 도망치다 1층 세입자가 문을 두드려 구해줬다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쳤습니다. 형사팀 출동 요청. 정수는 녹음기를 꼭 쥔 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옥자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정순도 미약하게 답했습니다. 골목 입구. 우체국 택배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55살의 박돌배가 내려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작업복 차림. 그는 새벽 배송 전 항상 이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경찰차가 3대나 서 있었습니다. 돌배는 조수석에서 드론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드론 연습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 영상엔 새벽 2시경 검은 승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건 돌배 본인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손목에 혈압계가 감겼습니다. 수치는 정상, 몸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미란과 아들 도연은 아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골목 반대편 계단 아래 주저앉아 있었고 경찰 2명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골목엔 여전히 경광등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되돌립니다. 새벽 3시 12분.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었고 모서리엔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며칠 전 며느리가 던진 말이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위임장, 공증.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5분. 누가 이 시간에. 복도 불을 켰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층 세입자 진수였습니다. 21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진수가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2층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란과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에 홍삼병 2개가 들려 있었고 도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진수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슬리퍼가 철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건데.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골목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슬리퍼 신은 발이 차갑고 아팠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진수는 정순을 골목 모퉁이까지 데려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진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난 사흘 동안 지켜봤어요. 며느리분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계획을?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위험해요. 진수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순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지금 녹음 중이에요.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거예요. 정수는 영문도 모른 채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주머니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차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미란과 도연이었습니다. 2사람은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정순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정순을 분식집 셔터 뒤로 숨겼습니다. 미란이 골목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수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미란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깍딸깍. 정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란은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도영과 뭔가 속삭이더니 다시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진수가 정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이 곧 와요. 형이 누구예요? 민간조사 보조원이에요. 저희 둘이서 할머니를 돕고 있어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간조사 보조원. 그럼 진수도. 정수는 진수를 다시 봤습니다. 한 달 전 세입자로 들어온 젊은 남자. 항상 조용했고 인사를 잘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는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젊은이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자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진수가 정순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그때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 정순의 목소리 같았지만 정순은 여기 있었습니다. 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유인용 녹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준비해뒀어요. 진수는 즉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 접수, 위치 전달, 5분 내 도착 예정. 분식집 셔터가 덜컹거렸습니다. 안에서 양옥자가 나왔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야? 비명소리 들렸는데 진수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줘. 지난 일주일 영상 다 담겨 있어. 새벽마다 검은 승용차 왔던 거. 진수가 SD카드를 받았습니다. 옥자가 정순을 봤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자의 손이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경찰이 와요. 할머니는 이제 안전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 경찰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2층 정순의 집.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자 거실 식탁 위에 홍삼병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든 건 홍삼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액체. 경찰은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라벨의 유통기한은 정상이었지만 내용물은 명백히 달랐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창 하나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창틀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금속 걸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으로 밀어내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창문 아래 화단엔 꽃무늬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사기 3개. 아직 포장이 뜯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엔 라벨이 없는 약병 하나. 형사는 장갑을 끼고 약병을 집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베개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일어난 흔적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엔 옷가지와 함께 서류 봉투 하나. 형사가 꺼내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아래 또 다른 문서. 재산 위임장. 수익자는 며느리 김미란. 이것도 서명 전이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아래 가방 하나. 검은색 크로스백. 형사가 열었습니다. 안엔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인감 도장. 모두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1층 진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 한 대, 화면엔 CCTV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비추는 소형 카메라 3대, 진수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기록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기록. 첫날 밤 미란과 도연이 2층에 올라왔습니다. 손에 홍삼병을 들고. 둘째 날 밤 창문 걸쇠를 느슨하게 만지는 도연. 셋째 날 밤 오늘 주사기를 꺼내 보이는 미란.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골목 밖, 택배차 안, 박돌배가 들어온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12가 3456. 차에서 내리는 미란과 도연.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 돌배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앞. 양옥자가 경찰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건넸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벽마다 젖혀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처음엔 누가 귀가하는 줄 알았는데 10분씩 서 있더라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녹음기, CCTV, 드론 영상, 블랙박스, 현장 물증.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걸치고 손엔 따뜻한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경찰들이 분주히 움겼습니다. 미란과 도연은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구급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녹음기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정식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비닐봉투에 넣어 증거봉인을 했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은 일단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살인미수. 그 단어가 정순의 귀에 울렸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양옥자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우리 가게로 가요. 따뜻한 거라도 좀 먹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옥자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자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정순의 집 거실. 오후 2시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엔 차 2잔. 정순과 며느리 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이 책자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요.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계약서. 빈칸에 정순의 이름이 미리 타이핑돼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미란이 펜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요양원이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건강도 챙기시고 친구도 사귀시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아니야. 지난주에 가습을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그건 한 번뿐이었어. 한 번이 문제예요. 다음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탁자 위로 또 다른 서류가 놓였습니다. 재산 위임장.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실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제가 재산 관리 좀 해드려고요. 정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현실 좀 보세요. 이 집도 낡았고 계단도 위험해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건가요?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꼭 결정하셔야 해요. 미란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넘칠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미란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CC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진수는 잠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왜 필요하신데요? 정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 요양원 가라고, 재산 위임하라고. 뭔가 불안해. 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설치해 드릴게요. 다음 날, 진수가 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 중간, 계단 입구.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진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3개의 카메라가 복도를 비췄습니다. 아니에요. 불안하시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수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탐정이니? 진수는 웃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해요. 형이랑 같이요. 민간조사 보조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괜찮아요. 동네 어르신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심됐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틀 뒤, 미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토요일에 요양원 한번 보러 가요. 좋은 곳이니까 직접 보시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정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부담 없어요. 도연이도 같이 가요. 정수는 할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토요일 11시에 픽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요양원 간다고. 혹시 모르니 알려둔다고. 진수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형한테도 말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위치 공유 켜두세요. 정수는 위치 공유를 켰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준비하는 게 나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미란과 도연이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정수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미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곳은 좀 외곽에 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아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순에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검은 승용차가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도심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에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 간판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화분, 잡초가 무성한 마당.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정수는 주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란이 말한 깔끔한 시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연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빨리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할 수 없이 내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미란이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섞인 곰팡이 냄새. 정수는 주춤했습니다. 미란이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안으로 가봐요. 하지만 그 손길이 정순에겐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담실. 책상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순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순은 앉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계약서. 정순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이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정수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란이 정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하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가겠어요.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에게 눈짓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정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문을 잠가요? 열어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소름 끼쳤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진정하세요.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비켜. 당장 비켜. 정수는 도연을 밀쳤습니다. 도연이 휘청거렸습니다. 정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해요. 신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수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딴 곳이었습니다.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주사기,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정제예요. 금방 끝나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미란과 도연도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쾅!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이 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란과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수와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32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진수보다 키가 컸습니다.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민우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위치 공유 보고 따라왔어요. 이상한 곳으로 가시길래 경찰에 신고했어요. 진수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이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본격적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증거가 충분해요. 홍삼병, 보충제, 가짜 요양원. 모두 계획적 범행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두려워요. 가족을 고발하는 게. 민우는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 안전이 먼저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CCTV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 가요. 할머니랑 같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가 운전했습니다. 정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이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짜 요양원 사건 다음 날, 정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민우와 진수는 증거 정리 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정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미란이 문틈으로 무언가 밀어 넣었습니다. 쇼핑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엔 작은 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브 보충제. 정수는 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수면에 도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연 성분. 정수는 병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쇼핑백 안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미란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매일 자기 전에 한 알씩 드세요. 꼭이요. 정수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봐줄래? 며느리가 놓고 갔어. 진수가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보충제 병을 꺼내 살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돼요. 형한테 보여줄게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충제 성분 분석. 대부분은 무해한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분이 이상했습니다. 카페인 과다. 정상량의 3배였습니다.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하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만들고 진단서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진단서가 왜 필요한데? 인지 저하나 건강 악화를 증명하려고요. 요양원 입소 명분이죠.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미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6개월? 네. 보험 가입 기록 확인했어요. 할머니를 피보험자로 3억짜리 생명보험. 서명은 위조됐어요.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습니다. 매일 웃으며 안부를 물었던 며느리, 효도한다며 찾아왔던 아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수가 물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고할래.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갈게요. 그날 오후 경찰서. 정수는 민우, 진수와 함께 갔습니다.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요양원 압박, 위임장 요구, 가짜 요양원 납치 시도, 허브 보충제. 형사가 증거물을 확인했습니다. 진수가 준비한 CCTV 영상, 녹음 파일, 보충제 성분 분석 결과, 양옥자의 블랙박스 영상, 돌배의 드론 영상,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감금,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내 집이잖아. 혹시 며느리가 다시 오면요? 이젠 안 무서워. 경찰이 알고 있으니까. 진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용감하세요. 정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쇼핑백을 봤습니다.
허브 보충제. 정수는 쇼핑백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민우가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싸우기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다음 날 저녁, 정수는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옥자가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정순 씨, 좀 어때요? 마음이. 옥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까요. 잘했어요. 참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저도 그때 바로 신고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옥자는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택배차가 들어왔습니다. 박돌배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돌배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돌배 씨도 앉아요. 떡볶이 먹어요. 돌배는 앉았습니다. 옥자가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돌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 조사는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내 드론 영상도 큰 도움 됐다고 하더라.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죠. 그런데 돌배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은요, 어제 또 드론 날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차를 또 봤어요. 옥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차요? 검은 승용차요. 번호판이 달랐어요. 근데 새벽에 또 이 골목에 왔더라고요. 정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차, 며느리와 아들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어? 이 골목을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저도 이상해서 영상 저장해뒀어요. 돌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1시, 검은 승용차 한 대, 골목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빌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한 명.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민우한테 보여줘야겠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혹시 또 오면 바로 찍어서 보낼게요. 돌배가 말했습니다. 정순 고마워했습니다. 옥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정순 씨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순은 옥자를 봤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보험금 노리고 재산 노리고 우리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은 타깃이에요. 돌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배송 다니면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정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다른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그럼 우리가 서로 지켜보면 어떨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옥자와 돌배가 정순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끼리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민우, 진수한테도 도움 요청하고. 옥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동네 안전망 같은 거네요. 돌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배송 다니면서 확인할게요. 드론도 가끔 띄우고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 민우도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야? 민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태준의 사진이 떴습니다. 50대 초반.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범이에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였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 사람. 2달 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 보험 상담한다고. 민우가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노후 대비 보험 들으라고. 근데 나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 민우와 진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옥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사람, 우리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빌라 쪽 계속 보면서 돌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1달 전쯤 이 골목에서 차에 타고 있는 거 봤어요. 민우가 메모했습니다. 모든 목격담이 증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전달할게요. 다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 아직 안 잡혔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밖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또 올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옥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지켜줄게요. 돌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와 민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기 전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낯선 차는 없는지, 민우와 진수는 매일 저녁 정순의 집에 들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을 기록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민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엔 며느리 미란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 낮,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태준이었습니다. 아직도 연락하고 있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찰한테 제출했어요. 이제 곧 체포될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옥자가 정순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김치 담갔어요. 나눠 먹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옥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안 와요? 응, 경찰 조사받고 나서 연락 두절이야. 아들도. 다행이네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하거든요. 옥자의 말에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박돌배가 배송을 마치고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드론 케이스를 들고 정순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영상 찍었어요. 뭐가 찍혔는데? 검은 승용차요. 이번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종이로. 돌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검은 승용차 번호판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빌라 앞에서 5분 정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어? 한 명이요. 운전석에. 얼굴은 안 보여요. 모자 쓰고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가 즉시 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김태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차종이 같거든요. 아직도 날 노리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보험금이 3억이에요.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민우의 말에 정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먼저 잡으면 안 돼? 정순의 말에 민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함정을 만드는 거야. 내가 미끼가 돼서. 너무 위험해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차라리 끝장을 보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할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다음 날, 민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되 실제로는 사방에서 감시하는 겁니다. 진수는 1층에서 CCTV를 모니터링합니다. 돌배는 드론을 띄워 골목을 촬영합니다. 옥자는 분식집에서 골목 입구를 지킵니다. 민우는 빌라 뒤편에 대기합니다. 그날 밤 10시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수는 2층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창문 커튼을 반쯤 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2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새벽 1시 진수의 무전이 왔습니다. 차 한 대 들어옵니다. 검은 승용차. 번호판 가려져 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살짝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빌라 입구를 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무전이 왔습니다. 할머니,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우리가 처리할게요.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까지 정순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정수는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금속 소리. 문을 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가 놀라 돌아섰습니다.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민우가 쫓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돌배의 드론이 남자를 따라 촬영했습니다. 남자는 차에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막았습니다. 남자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수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3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모자를 벗겼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김태준이 수갑을 차고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김태준 체포 이틀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김태준 잡겠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도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형사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거센 소리였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란과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왔어요. 문 앞에.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돌아가. 경찰 오고 있어. 정순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신고 취하해 주세요. 우리 다 끝나요. 제발. 미란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안 돼. 너희가 날 죽이려 했잖아. 그건 오해예요.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요양원도 보험도 보험금 3억이 날 생각한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 안 열면 우리가 여는 수밖에 없어. 위협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진수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민우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문 부수려고 해. 빨리 와줘. 지금 갑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손에 꽉 쥐었습니다. 다른 손엔 휴대폰. 일일이 신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첩이 부러진 겁니다. 미란과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신고 취하해 주세요. 우리 감옥 가면 안 돼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취하 안 해. 너희가 한 짓 생각해봐. 날 죽이려 했잖아.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한테 재산이라도 남겨주시는 게 맞잖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원래 이랬던 걸까? 내가 내 아들이 맞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스프레이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죽어요. 어차피 끝났어요. 미란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과도.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요. 감옥 가느니. 미란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미란 얼굴에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으로 달렸습니다. 부서진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칼. 정수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즉시 정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신고했습니다. 5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빌라로 올라갔습니다. 미란과 도연을 체포했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진수의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진수가 물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란과 도연이 구속된 다음 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문은 민우가 임시로 고쳐줬습니다. 합판을 내고 자물쇠를 새로 달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민우와 진수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정식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같이 갈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쯤 있다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진수에게 아침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진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민우의 차도 없었습니다.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양옥자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 혹시 진수 못 봤어요? 아니요. 새벽부터 안 봤는데요. 왜요? 방이 텅 비었어요. 민우도 연락 안 돼요. 옥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잖아요.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 택배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박돌배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사라졌어요. 민우도요. 돌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어젯밤 드론 날렸는데 새벽 3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 왔었어요. 진수가 타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돌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검은 승용차. 진수가 차에 탔습니다. 뒤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민우인 것 같았습니다. 저항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탄 것 같은데. 어디로 갔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 뒤론 못 봤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112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옥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요. 젊은 남자 둘이 새벽에 차 타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돌배에 들어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차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24시간 지나야 정식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일단 수색은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24시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진수의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방을 살폈습니다. 침대 밑을 봤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녹음기를 집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랍에 비상송신기가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경찰이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송신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리모컨 같았습니다. 빨간 버튼. 정수는 송신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2에 다시 신고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녹음 메시지를 들었다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뭔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정수는 전원을 껐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분식집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양옥자와 박돌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민우와 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자신 때문인 걸까? 그날 밤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자가 함께 올라와 줬습니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민우와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빌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민우와 진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양옥자가 저녁 식사를 챙겨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돌배는 배송을 마치고 골목을 계속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돌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택배요. 사인 받아야 해요. 정수는 주저했습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 무슨 택배예요? 홍삼이요.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홍삼.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홍삼병.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약물이 섞인 홍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을래요. 돌려보내요. 서명 없으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기사가 우겼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체인이 팽팽해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보험 설계사 김태준의 조수였습니다.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그 두 젊은이들 죽어요. 남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민우와 진수가 묶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신고 취하해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 동의하세요. 그럼 다 풀어줄게요. 미쳤어요? 경찰이 이미 다 알아요. 할머니가 협박당했다고 하면 돼요. 우리가 시킨 거라고. 그럼 우리는 풀려나요. 남자의 논리는 엉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정수는 남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두 사람 죽고 할머니도 죽어요. 어차피 다 끝난 거예요. 남자가 재킷 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비상송신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5분? 10분?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달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남자가 부엌 입구를 막았습니다. 소용없어요. 순순히 하세요. 절대 안 해.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으로 달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양옥자의 분식집으로 뛰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집에 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골목 끝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칼을 다시 주었습니다. 정순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남자가 5걸음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까 망설였습니다. 경찰차 3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남자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담요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담요를 감쌌습니다. 추웠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격자가 체포된 후 경찰은 남자를 신문했습니다. 민우와 진수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정수는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옥자와 박돌배가 함께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진수를 찾을 때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 묶여 있는지, 물도 음식도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돌배가 말했습니다. 제 드론 영상에 혹시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이틀간 촬영한 영상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벽 3시,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탔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큰 길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외곽 방향이었습니다. 공장 지대가 있었습니다. 폐공장도 많았습니다. 이쪽을 수색해 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 수색팀이 출동했습니다. 정순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정수는 할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자정, 1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새벽 2시,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봤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폐공장에 있었습니다. 둘 다 무사합니다.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배도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후 민우와 진수가 경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검진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정순을 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자마자 납치당했어요. 누가 전화했어요? 김태준의 조수였어요. 우리를 미끼로 할머니를 협박하려고 했대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고생한 겁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일이에요. 할머니를 돕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두 체포됐습니다. 며느리, 아들, 보험 설계사, 조수, 4명 전부 구속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전합니다.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 혼자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옥자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순 씨,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혼자 아니에요. 돌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와 진수도 웃었습니다. 정수는 네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 함께 싸워준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다섯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문은 제대로 고쳐졌습니다. 새 자물쇠도 달렸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도와줬습니다. 거실도 정리됐습니다. 깨진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새 커튼도 달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양옥자가 분식집 앞을 쓸었습니다. 박돌배가 택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저녁 분식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정순, 양옥자, 박돌배, 민우, 진수,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옥자가 특별히 만든 것이었습니다. 덜 맵고 달콤했습니다. 정순 씨, 재판 준비됐어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야 할 말은 다 할 거야. 숨기지 않고 잘 결정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화면엔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서비스예요. 저희 같은 민간조사 보조원들이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사기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정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자문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실제 피해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민우의 말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나를? 네. 할머니가 제일 적임자세요. 용기도 있고 통찰력도 있으시니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해볼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순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옥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 정순 씨 얼마나 대단해요. 돌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드론 영상으로 도울게요. 동네 순찰도 계속 할 거고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블랙박스 영상 제공할게요. 가게 앞 지나가는 사람들 다 기록되니까. 5명은 서로를 봤습니다. 팀이 됐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가짜 요양원, 칼을 든 남자, 민우와 진수의 실종.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자문 역할,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정, 정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정수는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6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것, 보험금 3억,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 홍삼과 보충제에 약물을 섞은 것, 가짜 요양원 납치, 창문에서 밀어내려 한 것, 칼로 위협한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며느리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징역 10년, 보험 설계사와 조수는 징역 7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우, 진수, 옥자, 돌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5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햇살 아래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정수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앵커가 말했습니다. 70대 노인을 상대로 한 보험금 살인 미수 사건. 며느리와 아들 징역형. 정수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자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양옥자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옥자가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들 많이 전화했죠? 응, 다 거절했어. 잘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죠. 옥자는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마음은 어때요? 옥자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땠을까? 복잡했습니다. 안도이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해요. 가족이 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정순 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도연이 면회를 요청했다고.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구치소,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연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는 아기였습니다.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왜 그랬어? 정순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미란이 방법을 찾았고 저는 따랐어요. 날 죽여서 돈을 받으려고.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나약함도 보였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도와줬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0년. 복역하고 나가면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살게요.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용서하실 수 있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정리가 된 것 같아. 차는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식집 앞에 박돌배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도 흔들었습니다. 집 앞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프로젝트 자문 계약서. 정수는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정순. 또박또박.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민우의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케이스를 검토하는 날이었습니다. 75살 할아버지. 최근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원.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순이 조언했습니다. 우선 방문 기록을 남기세요. 녹음도 하고요. 제품 성분 분석도 필요해요. 민우는 메모했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80살 할머니. 손주라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났으니 돈 보내달라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정순의 말에 민우가 즉시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막았습니다. 오후 3시 정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큰 도움 됐어요. 아니야. 내가 더 보람 있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의미가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앞에 양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일 어땠어요? 좋았어요. 두 분을 도왔어요. 우리 정순 씨 이제 완전히 전문가네요. 옥자가 웃었습니다. 정순도 웃었습니다.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박돌배가 배송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드론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드론 영상 찍었어요. 동네 순찰용으로요. 고마워요. 덕분에 다들 안전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의 편지였습니다. 정수는 뜯지 않고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읽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정수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사과의 말, 반성의 글, 10년 후 나가면 제대로 살겠다는 다짐. 정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옥자가 분식집 셔터를 내렸습니다. 돌배가 택배차를 주차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안전한 집, 믿을 수 있는 이웃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진수가 준 것, 증거를 모으는 데 썼던 것. 정수는 녹음기를 집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으로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내일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다고. 혹시 시간 되냐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나이를 묻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와.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증명했습니다. 78살.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새벽의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골목에는 고요가 내렸습니다. 가로등만 조용히 빛났습니다. 빌라 2층 창문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정순이 잠든 것입니다. 편안한 얼굴로. 내일 아침이 오면 정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정의의 탐정 할머니. 그게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8살. 누군가는 너무 늙었다고 말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족의 배신, 보험금을 노린 살해 음모, 추락사 위장, 가짜 요양원, 약물 혼입, 칼을 든 위협. 정순 할머니는 이 모든 악몽을 혼자가 아닌 이유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양옥자, 분식집 사장, 블랙박스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박돌배, 택배기사, 드론 영상으로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민우와 진수, 민간조사 보조원,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습니다. 피해자에서 조력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는 지난 5년간 40%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이웃에게 말하세요. 경찰에 연락하세요. 112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살펴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